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험 쳤던 그해 연도의 임용 문제를 복기한 걸 가지고 구상하는 방법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임용 친 지역은 구상 20분, 수업 시연 20분인 지역이라 여러분들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참고하는 용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구상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가 시험장 구상실에 들어가서 딱 받았던 종이는 구상 조건이 들어간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활동지가 들어있는 종이 한 장, 대상, 시간, 차시, 학습 도구, 매체를 말하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지도안 2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과목이 다르면 충분히 다르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같이 볼 것은 구상 조건입니다. 구상 조건의 첫 번째는 학습 목표 2와 학습 목표 3을 실현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동기유발 부분, 학습 목표 1 부분, 정리 단계 부분을 실현하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칠판을 활용해서 구조화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화를 하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 적지 말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에 잘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도형이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눈에 띄면서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매체에 관한 게 나와 있죠. 즉, 우리는 너에게 매체를 제시해 줄 테니 쓸 때 꼭 이야기해라. 그걸 우리는 채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료를 활용해라는 건 우리 아까 봤듯이 활동지가 있었는데요. 이 활동지를 빼먹지 말고 다 써먹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상, 시간, 차시, 단원명,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또 다른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육과정, 각 과목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에 맞는 수업과 고등학교에 맞는 성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업 시연하시기 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명수 24명인 이 명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내가 모둠을 짤 때 5 곱하기 6으로 짜버리면 30명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인원수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는 수업이 돼서 저는 미리 이 명수를 통해서 내가 몇 명, 몇 조를 만들지 계산을 했습니다. 4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는 블록타임제 100분을 수업한다는 거였어요. 블록타임제라는 거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 들었다면 그 2시간을 한 하루에 한 번의 수업을 연달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블록타임제라는 거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0분이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계산을 할 때 지금 보시면 1차 시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시연을 하지 않습니다. 2, 3차 시를 수업 시연을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학습 목표 1은 저희가 시연을 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얘는 이미 한 거예요. 제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려면 애들이 한 4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 40분 정도로 잡았고 블록타임제가 100분이니까 나머지 60분 동안 하면 되겠네 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블록타임제의 경우에는 한번 쉬고 가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연달아 하다 보면은 교사가 임의대로 쉬는 시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0분 하고 블록타임제 빨리 써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명에서는 지금 배우게 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모둠학습 문답식이라는 수업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지도안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료평가, 자기평가, 교사평가도 지도안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도구는 제가 상황에 맞게 써주는 게 좋은데요. 교사용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언급을 해주시면 까먹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활동지, 스마트폰 등 웹 검색 도구도 수업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역할놀이를 한대요. 근데 이거 어느 수업에서 할지는 뒤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역할 분담, 역할놀이, 학습, 결과 확인, 평가 순으로 드러나게 하라 되어 있는데 역할 분담 나누는 거 너가 언급을 해주고 역할놀이 하는 장면에서 뭐 피드백을 한다든지 해서 또 한번 언급해주고 결과 확인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은 뭐 요거 하나라고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드러나도록 말로 다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험자 작성 일에서 교사와 학생의 구체적인 발문을 제시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학습 목표 1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지도안이 없는 지역에는 요게 아예 빠져 있었어요.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학습 목표 1을 시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도안에 적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무시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지도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이가 많아질수록 되게 복잡하죠. 저도 구상실에 들어가서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요거 봤다가 하니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에 종합해서 빨리빨리 모을 수 있는 걸 습관화하면 그래도 좀 더 빨라진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봤던 거는 웬만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고 저는 우선 동기유발을 봤어요. 드라마 갈등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역할놀이를 할 때 요걸 언급하면서 이런 것처럼 대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갈등 상황을 봤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두고 넘어갔고 요거 학습 목표 1번은 필요 없다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2번, 3번만 시연하라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얘는 버렸고 학습 목표 2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학습 목표 2 이해와 감상 전개 부분을 볼 때 역할놀이 학습은 모둠 활동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수업 방식에서 모둠 활동 여기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역할놀이 학습을 통해 이해를 하고 감상하는 수업을 할 거라는 거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2가 끝나갈 때쯤에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를 한다. 근데 교사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 평가를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도 넣어줬어요.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뭐 교사용 PPT,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시작할 때 학습지 펴세요. 학습지 나눠줄게요. 그리고 선생님 PPT를 통해 설명해줄게 하면서 다 언급하면 되고 하나 남은 게 웹 검색 도구잖아요. 학습 목표 상번에 가치관 함양이 나오죠. 이때 덕목이라는 게 활동지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덕목이라는 게 은근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서 요거를 웹 검색 도구로 찾아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 하니까 요거 2번, 3번은 모두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동료 평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료 평가를 언급해주고 교사 평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평가를 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정리를 수업 시연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않는데 다만 저는 각 수업마다 마무리 멘트는 해줬어요. 여러분들 뭐 이해와 감상을 뭐 역할놀이를 통해 해보았죠. 그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런 느낌이 들었군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멘트들 각 학습 목표가 끝날 때마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가 구상을 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저는 특이하게도 지도안에 구상을 하지 않았고요. 이 자료 활동지에 구상을 했습니다. 왜냐, 자료 1번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지도안에 그거를 다 적고 활용하기가 저한테는 벅찰 것 같아서 여기 안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 종이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상이 끝나고 나서 이 종이만 보면서 수업 시연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대충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상지를 작성할 때 첫 번째로는 빨리빨리 언급하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 1이 끝났다 라는 걸 우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방금까지 학습 목표 1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았죠. 내용 파악을 해보았죠 하면서 이 내용 파악에 동그라미를 치고 끝났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록타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요거를 블록타임제에 맞는 멘트를 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목표 2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습 목표 2는 이해와 감상 시간인데 이 학습 목표 1의 내용 파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할놀이를 통해 이해와 감상을 해볼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이런 학습 목표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 2, 3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수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료 2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자료 3에서 우리는 요 역할을 분석을 하고 입장을 살펴볼 거고 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찾아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습득해 볼 거다라는 이런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각 학습 목표마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넘어갈 때 언급을 해주고 2에서 3 넘어갈 때 언급을 해줬어요. 이 학습 목표 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둠 활동과 역할놀이인데요. 이 모둠 활동과 역할놀이를 하기 때문에 모둠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6 곱하기 4로 만드는 모둠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모둠 이름도 그 전에 이미 다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 놨다는 전제하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써야 했던 매체들도 다 언급을 해줬어요. 보시다시피 교사용 컴퓨터, 활동지, 빔 프로젝터, 스크린 얘네들이 다 언급해줬어요. 저는 교사용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이제 학생들이 PPT를 통해서 역할놀이가 진행되고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활동지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계속 나누고 이제 다시 덮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둠도 나누고 이제 수업 진행 방식도 알려줬고 활동지도 나눠졌다면 먼저 교사가 그대로 낱낱이 언급해라고 했던 역할놀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 역할놀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동기유발에 사용했던 드라마 갈등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놀이를 진행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다. 역할 분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근데 이때도 역할을 그때 막상 생각하려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하세요. 저 같으면은 온달, 공주, 왕, 효과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다 나눴다는 전제하에 이제 역할놀이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이 역할놀이를 시작할 때 저는 활동지를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자료 3번을 보시면 활동지에 공주와 평광왕의 입장을 역할놀이를 통해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목표 1을 통해서 이해한 내용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요거에 맞게 대본을 짜봐라. 역할놀이 연습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또 언제 활용하시면 좋냐면 순회지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순회지도 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역할놀이 시간은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은 줘야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모둠 활동이니만큼 아무래도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저는 순회지도 같은 경우 이때는 2번을 했습니다. 먼저 잘한 아이, 못한 아이를 언급을 해줬고요. 잘한 학생들은 앞에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입장을 잘 정리했다 라고 해줬고 못한 학생들은 서로 이제 배려가 좀 안 됐다거나 뭔가 트러블
불화가 있는 모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순회지도 피드백을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제 결과 확인을 해야겠죠. 결과 확인을 할 때는 전 정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의 발표를 들은 후에 교사가 피드백을 해도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들어서 그걸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을 할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해 주세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시면서 저는 요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칠판에 판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자를 적어야겠죠? 공주, 왕, 입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요것도 판서를 할 때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주의 입장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에서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왕의 입장은 어디에 보이나요? 마지막 줄에 여기서 넌 나를 따르지 않으니 넌 나의 딸이 될 수 없어. 내 말을 따라야 해. 요런 것들을 찾았어요. 교사는 그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공주가 말한 것을 지키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달과 결혼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공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치고 저는 정리하고, 그리고 왕은 왕의 말을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 치고 또 정리하고, 아이들의 발표를 통해서 요 내용, 2번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런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구조화를 시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악필이라 안 예쁘게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쓸 때는 간략하게 쓴다면 좀 더 확연하게 눈에 띄겠죠? 결과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평가를 할 시간입니다. 동료평가, 자기평가, 그리고 교사평가까지 언급을 해주시고요. 평가에 맞는 멘트도 언급을 해주시고 평가할 시간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지도 거두고요. 여기까지 하면 학습 목표 2가 끝이 납니다. 학습 목표 2에 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치관 함양이지요. 학습 목표 3을 들어갈 때는 가치관 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이 학습 목표 3의 경우에는 또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활동지 새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웹 검색 도구죠. 지금 활동할 거에 대해서는 웹 검색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태블릿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요거 확인해주면 저희는 매체는 다 사용했어요. 지금 활동지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게 되면 가에서 핵심 문장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지어서 핵심 문장을 찾게 하면 되고요. 모둠별로 찾을 시간을 주시고요. 가에서 이제 아이들이 찾게 되면은 바로 이 시건 부분이 저는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시건이 무슨 의미냐면 먹을식의 말씀언이라고 해서 말을 먹어버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번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없던 일로 하는 것처럼 삼켜버리고 난 몰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필부부터 시건까지 이제 판서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핵심되는 문장을 필부, 시건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직접 찾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핵심 문장을 찾을 때도 찾기 어려워하는 모둠을 하나 선정을 해서 순회 지도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핵심 문장을 찾았으니 지금부터는 아이들과 관련 덕목을 찾고 실천 방안을 2가지 이상 작성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덕목이라는 말이 꽤 어려운 말이에요. 과 관련된 목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덕목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덕목이라고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덕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고 시간을 주고 3분 정도 주면 되겠죠. 시간을 주고 이제 발표를 해보고,
요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왜 얘기를 할 거예요. 배려, 그 다음에 뭐 예의, 이런 등등등등이 언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윤리관 이런 것들을 덕목이라 한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요 문장에 맞는 덕목을 찾게 하시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이후에 핵심 문장에 맞는 덕목을 찾도록 했고 그리고 실천 방안을 아이들이 모든과 토의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덕목을 찾고 실천 방안을 찾는 활동에서도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겠죠. 10분 정도로. 그래서 이때도 순회 한번 돌아주면서 자란 모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란 모듬의 경우에는 덕목을 찾았는데 그 덕목 중에서도 책임에 대해서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발표를 시켜야 하는데요. 그것도 모든별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발표를 시켰고 저는 관련 덕목으로 어떤 걸 찾았냐면 우선 책임감. 아이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말이라는 게 사람에게 가장 주는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잖아요.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찾은 걸 가지고 실천 방안을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책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하고 말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과 했던 약속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신뢰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그걸 잘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친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시건을 하지 않기 위해 계획서에다가 내 약속을 적고 그거를 무조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게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판서로 요거를 정리하실 때는 저는 요렇게 핵심 문장에서 도출된 신뢰, 책임 요런 것들을 도출을 했고 여기에서 실천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마인드맵처럼 구조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 같은 경우에도 꼭 2명을 해야 돼요? 꼭 순회를 2번 해야 돼요? 이런 건 없고요. 시간에 맞게 내가 2번을 생각했지만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한 번 하고도 모든 아이들이 발표한 것처럼 언급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여기에 요렇게 발표를 했네요 하면서 그냥 칠판에 대충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한 것 아니니까 이렇게 꼼수를 살짝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활동지를 대충 보다 보면 그래 이거 나와 있는 거대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못 본 거죠. 한자로 적어라. 전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책임과 신뢰를 한자로 적지 않고 한글로 적었어요. 전 이게 제 감점사유 중에 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한자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요런 조그만 글씨로 적혀있는 활동지 은근히 그냥 넘기기 좋으니까 잊지 마시고 잘 보고 적어주세요. 저처럼 감점되시면 안 돼요. 요런 거 꼭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다 끝냈고 피드백했고 아이들 발표하면서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도 했을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누구는 이런 생각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하고 끝냈을 때 자기평가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동료평가, 활동지 나눠주고 교사평가 이제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거두고 이런 것들을 언급해줬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리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는 대신 이제 앞에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면서 우리는 요거 때문에 덕목 찾기를 한 거다. 이 학습 목표 3번
요거를 왜 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고 수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은 별게 없어요. 이렇게 딱 적어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끝이야? 수업 시간 때 이것만 따라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구상지를 작성하는 거에 제가 초점을 둔 거라 크게 언급을 많이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동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활동지 다 받았는지, 저 뒤에도 다 받았는지, 안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활동지에 모둠 이름, 번호, 자기 이름도 적으세요. 이런 것들도 일일이 수업 시연할 때는 언급을 해줘야 하지만 구상지라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지 작성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영상이 길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근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신다면 임용 당일날까지 속도를 확 빨리 낼 수도 있고 그 틀에도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금방 늘어날 부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연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